저는 먼저 경기도를 응시해서 공부 기간은 2022년 1월에 이제 1년 패키지를 끊어서 준비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점수 같은 경우는 1차는 전공이 69점, 교육학은 17.67점으로 해서 컷보다 3.67점이 높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점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92점 몇이어서 1차보다 2차에서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당시 소감은 발표가 나기 전날까지도 사실 교사가 된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최종 불합격 창이 뜰 것만 같았는데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를 보니까 정말 안도감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조금 감정이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막 엉엉 울기보다는 정말 이제 됐구나 하면서 또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강의를 고민하면서 많이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또 주위에서 이제 이 시험을 먼저 준비하신 분들께도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다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다고 해서 일단 저도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다뤄주시는 양이 엄청 방대한 게 아니라 저는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저랑도 잘 맞겠다 생각해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뭔가 계속 양을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좀 중요도를 구별해 주셔서 저 같은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수들은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과제를 이미정 교수님께서 직접 첨삭해주시고 카페에 질문도 직접 해결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카페에 질문을 많이 했던 편인데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들에 항상 궁금한 점들을 해결을 해주셔서 저도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임용닷컴에서 1년 패키지를 듣기 시작해서 쭉 들었는데,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강의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화반 때부터는 일단 강의와 과제를 절대 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보다는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저도 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아주 얕기 때문에 임용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1월, 2월에 하는 화성학 강의를 먼저 다 듣고 주시는 과제에 있는 문제랑 수업에서 사용하신 교재 연조본의 문제를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김남주 교수님이나 이미정 교수님께 카페 통해서 질문을 하면서 좀 더 화성학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혼자서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이때는 혼자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좀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화성학은 매일 10분씩이라도 투자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기출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또 기출 화성학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 음악에서 통론이랑 악기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해지기 쉬운 영역들인데, 그 부분들도 계속 회독을 할 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했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또 굉장히 기초적인 통론 문제지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서 저도 통론을 좀 꼼꼼하게 본 게 이번에 제가 합격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통론이랑 악기론도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문제를 직접 만드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 스터디를 할 때는 사실 너무 하는 양이 과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좀 깊게 들어갔더니 또 시험 문제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게 나오고 해서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책에 다 받아 적었고, 전후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개론서를 보면서 책에 내용을 조금 더 붙여서 살을 붙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어렵고 막막했던 영역인데,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교육의 기초나 음악교육학 총론을 그냥 읽어서 잘 읽히지 않을 때는 소리 내어서도 읽고 계속해서 읽었더니 시험 직전에는 이제 좀 이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다 푸는
문제로 기출이 되어서 좀 더 나중에는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저도 서양음악 전공이라 국악이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어려웠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 강의를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으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개론서를 첨부하기도 했고 인터넷에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있는 설명을 많이 참고하거나 국립국악원에도 옛날 문헌이나 악보 같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는 악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정 교수님 교재에도 악보집이 있지만 더 제가 궁금한 내용들은 국립국악원에서 악보 파일을 찾아보면서 좀 더 혼자서 공부를 더 추가하려고 했었고 특히 연주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저희가 편성이 헷갈리는 것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악곡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임용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 과정인데요. 저는 이 교육 과정을 처음에는 노래로 외운다는 게 잘 와닿지 않아서 줄글로 외워보고자 했으나 정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원을 구해서 듣기 시작한 게 7월 말쯤이었는데 시험이 11월 말이다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에서 포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험 전날까지 그 포기한 부분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투자한다면 다 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가는 영역이 없게끔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교생 실습 전에 국악, 민요를 다 하고 교생 실습을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2월에 먼저 남도민요를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요 같은 경우는 다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수강을 했었고요. 2, 3월에 남도민요 기본과 심화를 들었고 교생이 끝나고 8월쯤에 영서도 민요는 속성 강의를 들어서 빠르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요 수업을 들을 때는 공부를 하느라 사실 연습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요일에 쉬는 날에 좀 연습을 하거나 하반기에 이제 교생 실습을 다녀와서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꼭 실기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임용닷컴 실기학원이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강 신청이나 레슨 시간이 딜레이 되는 일이 없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흘러가는 시간들이 정말 아까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학원 선생님들이 녹음한 파일을 다 제공해 주셔서 강의가 끝난 뒤에나 2차를 준비할 때 계속 녹음한 걸 들으면서 많이 따라 부르면서 연습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용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실기를 미리 해둔다면 더 이동 시간이나 연습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도는 민요, 범주, 범창 말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저는 피아노 전공이라 피아노 같은 경우는 코드 반주는 조금 어색해서 유니스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연습을 좀 했습니다. 수업 시련을 딱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임용닷컴 이미정 교수님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하는 모집하는 걸 딱 보고 먼저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저희 스터디가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하다가 3명이서 1차 발표 전까지 연습을 했었는데요.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주 2회 3시간씩 노량진의 스터디룸에서 모였었는데요. 이때 저도 처음에는 수업 시련을 정말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일 처음에 스터디원들 앞에서 수업 시련을 할 때는 경기도가 15분 동안 시련을 해야 되는데 10분도 채우지 못한 채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수업 시련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일단 계속해서 스터디원들과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시간을 지키게 되고 또 나만의 만능질도 생기기 때문에 수업 시련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한다면 뭐든지 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발표가 나기 전에도 학원에서 김남주 교수님이랑 이미정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봐주시는데 저는 이 피드백에서 정말 호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들을 꼭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받았던 게 너무 칠판만 보고 있다거나 판서가 많고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학생들의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저는 연기하듯이 제가 물어보고
기다림이 없이 바로 답하고 그런 점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경기도는 특히 학생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학생들의 내가 대답을 듣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스터디들이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임용닷컴에서 주시는 문제들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랑 음악과 교수학습의 실제라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15분 동안 구상을 하고 15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하는 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때 저는 구상 방법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빈 종이에 수업을 3등분해서 보통 활동이 3개 있기 때문에 빈 종이에 구상을 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빈 공간이 많지가 않고 제가 빈 공간에 구상을 하려면 시험지의 뒷장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15분이 스터디 할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자료에다가 구상을 하거나 그런 문제지가 어떤 형태인지 예상을 많이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발표가 나고 나서는 또 실기시험이 있다 보니까 스터디를 많이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저는 이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도 스터디를 구해서 2번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시험장인 학교가 칠판에다 판서를 해야 하는 곳인데, 저는 1차 발표 전까지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연습을 해서 칠판 판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노량진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칠판이 굉장히 작아서 실전에서와 같은 느낌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강의실에서 또 혼자 연습을 하면은 실전 같은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를 구해서 또 그 선생님들만의 팁도 얻고, 저도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시면 또 긴장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냥 무조건 학생 중심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교사가 주체인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잘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교사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좀 더 풍부하게 수업을 만들려고 계속 연습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우선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험장에서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권의 교재를 계속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정 교수님 교재 개론서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기출에서 꼭 봐야 될 내용들을 뽑아서 그 교재의 모든 내용을 저는 다 적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꼭 외워야 할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 적어서 벽에 붙여놨다가 시험 보는 날에 노트에 다 그걸 붙여서 가지고 가서 또 시험 직전까지 봤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서브노트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인증하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악곡 같은 경우도 서양 악곡과 국악 악곡을 모두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악곡을 올리면 악곡 제목과 모든 외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인출하는 스터디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짝스터디를 했는데, 또 짝스터디를 하면서 회독 기간 동안에는 전날 공부한 내용을 아침에 인출을 하면서 아침 공부 시간에도 늦지 않고 같이 복습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합격해서 교사가 되시는 분들 모두가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가 될까라는 불안함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꿋꿋하게 해나간다면은 언젠가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정말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 날도 있는데, 이런 걸 꾹 참고 공부를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7시나 8시까지는 꼭 가서 책상에 앉으려고 노력했는데 초반에는 이게 힘들어서 저도 착석 스터디를 구해서 사진으로 인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되니까 제가 원래 9시까지 착석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7시 반에 이제 가서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습관이 되면은 좀 덜 지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힘들거나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한 끼 먹거나 이렇게 해서 좀 혼자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래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공부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서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하반기에 회독을 돌리면서 암기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암기를 조금 소홀히 해서 교육학 점수가 조금 아쉽게 나왔었는데요.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논술형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히 개론서를 읽고 기출에 나온 표현들이나 객관식 기출에 있는 선지들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교생 실습을 공부를 하면서 다녀왔기 때문에 또 교생 실습을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생 실습이 정말 힘들지만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생 실습 기간에 복습은 못하더라도 올라온 강의는 꼭 다 들어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회독할 때 강의를 들었을 때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 맘속에서는 불안하더라도 계속 꿋꿋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지치지 않고 힐링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례가 사실 많은 합격자 중에 한 사람의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에 맞는 사람인가 부족한 게 저도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서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제 공부 방법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잘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